이제 광합성을 할 때 있어서 어제 이제 이원화가 돼서 이제 안반응이랑 명반응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명반응 빛이 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얘기할 거예요. 어제 했던 거 잠깐만 보고 넘어가시면은 CO2가 포도당으로 갈 때 있어서 두 가지를 넣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전자랑 에너지 ATP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얘가 포도당으로 정상적으로 잘 합성이 돼서 오늘 할 거는 이제 요것들 만드는 거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게 동전 모양 하나의 이름 필라코이드다.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있는 영역을 스트로마라고 하자. 이 두 가지 알아달라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벤슨이 이제 광합성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CO2만 공급했을 때, 빛만 공급했을 때를 번갈아 가면서 줬더라. 그랬더니 빛을 준 다음에 빛을 없애고 CO2를 공급했더니 이제 광합성이 됐더라. 포도당이 만들어졌더라. 왜 만들어졌냐? 빛이 있을 때 무엇인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포도당 합성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빛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빛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포도당 합성 반응이 이제 이원화돼서 일어난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명반응이라고 하고 빛 조건에서 ATP와 전자 이제 포도당에 넣어줄 거 얘네들을 만드는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탄소 고정 반응은 이제 ATP와 전자 운반체를 가지고서 포도당 만드는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오늘 할 이 명반응은 틸라코이드 동전 모양으로 생긴 거 거기서 진행된다 까지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힐의 실험이라고 있는데, 자, 이 실험이, 이가 뭐냐면은 도대체 이제 전자를 어디서 갖고 오는가, 광합성을 할 때 산소가 어디서 생성되고 이제 전자가 어디서 튀어나오는가, 그거를 밝혔다. 그래서 어제 했던 건데, 엽록체 추출물,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이 있고 엽록체가 있다. 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할 텐데, 산소가 나오는 걸 보니까 주변에 있는 물에서 불연되면서 산소가 나왔을 것이다. 게다가 옥사산 철, 그 다음 삼가이온 이라고 돼 있던 게 이가이온으로 환연된 걸 보니까 전자도 튀어나오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물의 광분해라고 하자라고 했었죠. 자, 요게 이제 광합성의 첫 스타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명반응에 대해서 볼 건데요. 교과서 97페이지 보시면 이 그림이 있는데, 자, 요거를 보면서 하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제가 요 프린트로 나눠드린 요 그림 있죠? 요걸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세포업에서 산화적 인산화를 할 때 그 내용이 기억하신다면은 굉장히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랑. 세포업에서 산화적 인산화 할 때 했던 시스템이 뭐냐면은 능동수송으로 이제 농도기울기를 만들어서 ATP를 만들자. 요게 기본 골자였는데 얘도 똑같이 가져갑니다. 똑같이 가져가요. 다만 이제 차이점은 이제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다르다. 뭐 이런 점이겠죠. 일단 관계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조금 봤으니까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거고, 틸라코이드 막에 관계가 있고 전자전달계가 있는데, 자, 전자전달계, 세포호흡에서도 전자전달계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수소이온 능동수송을 했어요. 얘도 똑같습니다. 이쪽 전자전달계는 능동수송 역할을 한다. 능동수송을 했다? ATP 합성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능동수송을 한 게 확산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ATP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전자전달계가 지금 시스템이 두 개가 있죠. 여기도 시스템이 있죠. 근데 얘는 능동수송을 안 해요. 능동수송 안 해. 막에도 안 박혀 있잖아. 얘는 능동수송을 안 하고 대신 전자운반체를 만드는 이 역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에는 이런 단백질들이 있다 라고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관계, 아까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틸라코이드 막에 관계가 있다고 했었는데, 관계를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조금 더 이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는 뭐였냐면은 빛에너지를 받아서 빛을 반응 중심으로 보내면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를 내뱉자. 네, 이게 관계였어요. 이게 관계였고, 이러한 관계가 아까 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관계 시스템이 두 개가 있어요. 관계 1이 있고 관계 2가 있다. 아까 여기서 봤죠? 관계 2, 관계 1 이렇게 관계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둘을 결정짓는 게 뭐냐면 어떤 빛을 잘 먹는가예요. 어떤 빛을 잘 먹는가. 광계원은 70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잘 먹는다. 그래서 광계원의 반응 중심 있죠. 광계원의 반응 중심의 이름을 P700이라고 해요. 얘는 700나노미터 파장을 잘 먹으니까. 그 다음에 광계2는 680나노미터의 빛을 잘 받아서 얘를 이제 광계2의 반응 중심의 이름을 P680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P700이냐 P680이냐는 반응 중심의 이름이고, 추가로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반응 중심은 항상 염록소 A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염록소의 종류 A가 있고 B가 있다 봤었죠? 네, 반응 중심은 항상 염록소 A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광합성,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광합성의 첫 스타트는 광분해라 그랬어요. 광분해. 그럼 이 광분해가, 물의 광분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일단 광분해라고 하면은 물을 분해해서 산소랑 전자를 얻는다.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얻느냐? 일단은 보겠습니다. 얘는 관계2에서 일어나요. 관계2. 자, 관계도 뭐 이름이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얘도 분자잖아요. 모든 분자는 고유의 전자를 갖고 있고. 근데 관계는 빛에너지를 받으면 전자를 어떻게 한다 했어? 내뱉는다 했어. 그럼 얘는 전자를 잃어버렸어. 자, 전자를 잃어버렸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고 싶을까? 채워 넣으려 하겠지. 근데 양아치 같은 게 뺏긴 놈한테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만만한 애한테 뺏어와요. 주변에 만만한 게 뭐야? 물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전자를 뺐습니다. 이렇게. 요게 광분해예요. 빛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고 그 대신 물에서 전자를 빼온다. 요게 이제 광분해 개념이고요. 물이 분해되니까 산소랑 수소 이온이 생기더라. 이게 이제 광합성의 첫 스타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2에서, 이 과정은 관계2에서 일어나고 광분해를 하니까 산소랑 수소가 생성되었다. 수소 이온이.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거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 계속 전자 전달이 일어납니다. 전자 전달을 하면서 ATP를 만드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이제 광인산화라고 하자. 광인산화. 그러니까 ATP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빛에너지를 이용하니까 우리는 이걸 광인산화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광인산화는 명반응이면서 이제 왜 하느냐,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재료를 준비하자. 그런 개념으로 보자.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있고요. 순환적 광인산화. 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긴 하는데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이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 시스템 자체를 이해할 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된다. 전자 전달을 통해서 농도 기울기를 만들고 ATP를 만드는 이 메커니즘. 세포호흡 때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가져가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거는 저번에도 마찬가지, 세포호흡 때도 그랬고 마찬가지지만 이제 양쪽에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첫 스타트, 광인산화, 광합성, 명반응의 첫 스타트는 항상 물의 광분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이 분해돼서 전자를 갖고 온다. 여기에 스타트. 첫 스타트가 물의 광분해인데 광분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수소이온을 잘 보시면은 위쪽보다 아래쪽, 틸라코이드 내부, 이쪽 부분이 더 수소가 많아. 즉 이쪽의 pH가 어떻게 됐다? 이쪽의 pH가 낮아졌죠. 그쵸? 자, 물의 광분해를 시작하니까 틸라코이드 내부 pH가 감소했다. 이 설명은 교과서 97페이지에 오른쪽에도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자, 전자를 뺏어왔으니까 전차 전달을 시작합니다. 관계는 빛을 받아서 전자를 내뱉자. 이렇게.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빛을 받아서 전자를 내뱉는데 전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있던 애가 전자 전달계 거쳐서 관계원으로 갔지. 그렇죠? 그와 동시에 여기 있던 수소가 어디로 갔습니까? 내려왔어. 해보니까 이쪽의 농도 기울기가 이쪽의 수소 이온의 농도, 이쪽의 수소 이온 농도가 달라졌죠. 그렇죠? 이쪽은 pH가 더 떨어졌고 이쪽은
오히려 pH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쵸? 자, 관계 2에서 관계 1으로 이제 전자가 갑니다. 빛에너지를 받아서 관계 1으로 가는데 이쪽 전자전달계를 거치면서 수소가 내려온다. 능동수송을 했어. 능동수송을 했죠. 자, 능동수송을 하니까 틸라코이드 내부의 pH가 감소한다.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증가하더라. 이런 시스템인 거고. 자, 관계 1에 전자가 왔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관계 1에 전자가 왔어요. 얘는 또 빛을 받아서 이쪽 전자전달계로 이동합니다. 자, 이쪽 전자전달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가 와도 수소이온 능동수송은 안 해. 다만 다른 게 켜졌어. 다만 이제 NADPH, 즉 전자 운반체에 해당하는 NADPH를 생성한다. 이렇게. 관계 1에 있는 녀석은 빛을 받아서 이렇게 NADPH 생성하는데 전자가 쓰인다. 이렇게까지. 관계 1에 있는 전자는 빛을 받아서 이쪽 전자전달계를 통과해서 NADPH로 간다. 그죠? 그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자, pH의 농도 구배가 이렇게 상승이 됐다. pH의 농도가 이렇게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 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확산되면서 ATP 만든다. 자, 얘가 넘어가면서 ATP 만든다.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광인산화가 한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pH 농도 기호에 따라 수소연이 유동하면서 ATP를 생성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한 사이클이 생성이 됐고, 이거를 한번 다시 전자 움직임을 보면서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물에서부터 전자가 튀어나와요. 얘가 빛을 받아서 전자전달계 통과하면서 원으로 오고, 그 과정에 pH 농도 구배가 생기고, 다시 한번 관계 1에서 빛을 받아서 얘가 최종적으로 전자운반체 NADPH로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농도 기울기가 생겼으니까,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생겼으니까 이제 수소이온이 이렇게 올라가서 ATP를 만든다. 이게 비순환적 광인산화입니다. 왜 비순환적이냐? 전자가 물에서 튀어나와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비순환적이다.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이따가 뭐 정리할 시간 드릴까요? 넘어가도 돼요? 네.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프린트 왼쪽 하단에 있는 겁니다. 광분해를 통해서 물과 전자를 생성하자. 물과 전자를 생성하자. 그러면은 이 전자가 관계 1, 2를 모두 거친다. 자, 전자는 2와 1을 거친다. 모두 거치고 전자 전달을 하니까 농도 기울기가 생긴다. 그 다음에 농도 기울기를 만든 걸 가지고서 ATP를 합성을 한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전자는 전자 전달 후에 NADPH로 가서 이제 전자 운반체를 생성한다. 요게 비순환적 광인산화입니다. 결과가 그래서 전자 운반체 NADPH 만들었고, ATP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농도 기울기,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 즉 pH의 기울기를 형성하였다까지. 요게 비순환적 광인산화. 자, 여기까지 해서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봤죠. 그 다음에 교과서 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단순히 전자가 에너지를 얻고 어떻게 잃어버리는가, 그냥 그 그림입니다. 자, 빛을 받아서 관계 2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았다.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에너지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쭉 떨어지면서 관계 1으로 온다. 에너지가 왜 떨어지는가? 에너지를 썼으니까. 어디다 썼어? 여기다 썼다. 능동수송하는데 에너지를 썼다. 그럼 결국 이 능동수송에 썼던 에너지는 어디로 환산이 되는가? ATP 합성에 환산이 된다.
관계 1에서 다시 빛을 받아서 에너지가 뿅 튀어나왔다. 에너지가 올라갔다. 그 상태에서 전자전달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NADPH에 간다. 네, 그냥 에너지의 흐름을 얘기를 해준 거고요. 뭐 참고삼아 알아두시면은 물 한 분자당 산소 반개 NADPH 하나 나온다.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 하나 만들 때 뭐 12개가 쓰인다.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다 했고 간단한 순환적 광인산화 간단하게만 얼른 보고 넘어갈게요. 자,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NADPH 전자운반체와 ATP 만들어서 포도당 합성에 쓰일 거를 만든다. 근데 순환적 광인산화는 전자 안 만들어요. ATP만 만들어요. ATP만. 얘는.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식물의 엽록체가 포도당 만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몇 가지 다른 일도 합니다. 만약에 그 다른 일을 할 때 ATP가 쓰인다면은 그 ATP를 보충하기 위해서도 하고요. 아니면 포도당을 만들다가 이게 부족해졌어. 그러니까 NADPH를 만들 재료가 부족해진다면은 뭐 돌려봤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순환적 광인산화를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이유에 의해서 순환적 광인산화를 돌리는데 얘는 아까보다 쉽습니다. 자, 얘는 관계, 아까 비순환적은 1, 2 다 관여했는데 얘는 1만 관여합니다. 1에 있던 전자가 빛을 받아서 이렇게 그냥 와요. 전자가 빛을 받아서 여기 들렸다 그냥 바로 옵니다. 전자가 어떻게 됐어? 순환했지. 그래서 순환적 광인산화고요. 이쪽 전자전달계 통과하니까 수소이온이 아까랑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온다. 자, 그러면은 pH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된다. 관계원이 이쪽 들려서 다시 관계원으로 오면서 pH의 농도 기울기가 생기고 농도 기울기가 생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 수소이온을 내보내면서 ATP 만들자. 이게 순환적 광인산화입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순환적 광인산화는. 빛을 받아서 전자가 가면서 내려오고 올라가면서 ATP 만들자. 이게 순환적 광인산화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 갈 일이 없으니까 전자운반체 안 만들고 ATP만 주구장창 만들게 되는 거지. 이게 순환적 광인산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 이제 프린트 우측 하단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관계 1에서 방출된 전자가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같이 관계 1으로 오니까 순환한다. 전자가 순환한다. 그래서 순환적 광인산화고 농도 기울기 만들었죠. 그 다음에 농도 기울기 바탕으로 ATP 만들었다. 까지 보시면은 순환적 광인산화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게 계속 이걸 반복해요. 순환적 광인산화는. 오늘 그 다음에 96페이지 하단에 이 그림 있는 것도 전자가 에너지 받아서 올라갔다 다시 관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는데 이 에너지 어디다 썼어? ATP 만드는데 썼다. 단순히 그 그림입니다. 해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싹 정리를 해보면은 광인산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포도당 합성을 위해서 이제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전자운반체랑 ATP를 모두 만든다. 그러면서 이 전자, 이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전자는 물에서 추출하고 전자가 1, 2를 모두 경유한다. 순환적 광인산화는 ATP만을 합성하는 과정이고 관계 원만 경유해서 ATP만 쭉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시면은 명반응이 완료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포도당 만드는가까지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